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중국 문화 코드를 담당한 전가림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돼가지고서 오프라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희망을 하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수업을 만드는데 이미 여섯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로 이제 소리가 입력이 안 되고 중간에 끊기고 뭐 하는 상황으로 여섯 번째인데 이번만큼은 좀 성공을 해가지고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강의 내용을 전달을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음. 이번 수업의 강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문화 코드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증가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부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제는 중국,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제가 너무 발전했습니다. 1978년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는데요. 이 개혁 개방을 한 40년 후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G2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G2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두 나라로 나뉜다. 그때 G는 Great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전세 경제를 그리고 정치, 군사, 문화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해도 우리가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뭐 휴대폰, 아니면 신발, 심지어는 먹거리까지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마치 세계의 물건을 제공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장이 지금은 세계 경제, 정치,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사회적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한 사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칭 수출을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대외 지향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통해 가지고선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30%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30%가 얼마나 큰 건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미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일본인 경우를 보게 되면 한 9%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 19%보다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더욱 높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중국만 따지면 23% 정도 되고 홍콩을 포함할 경우에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이라든지 사회, 심지어는 공무원 집단들까지도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접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떠나가지고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중국이 얼마만큼 여러 방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수요 때문에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두 가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 지리라는 수업을 하나 개설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수업인 중국 문화 코드입니다. 중국의 문화 코드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접촉면을 늘리고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같은 아시아권 혹은 동양인 혹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선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 하면 보통 죽음 아니면은
정렬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빨간색으로 그리죠. 그리고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빨간색은 무조건 좋은 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날이 되면은, 특히 구정 때는 모두 속서부터 바깥까지 모두 빨간색의 옷을 입거든요. 그 빨간색이 좋은 기운을 가져준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아, 이건 죽음을 의미한다. 그럼 중국에서 사람 이름을 쓸 때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름에다가 네모난 왁구를 치게 됩니다. 괄호를 치게 되고 네모난 틀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문화, 동양인, 한자 문화라고 얘기해도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오해, 심지어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화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용과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동서로 5,500km, 남북으로 5,400km의 거대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100배에 가깝고 한반도의 4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업은 가장 일반적인 문화적인 특징, 어디 가도 이건 중국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땅이 크고 사람이 많고 민족이 많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 유학생은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떤 유학생은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는 편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지 돈벌이도 할 수 있고 교류도 늘려나갈 수 있고 접촉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업의 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간고사 전까지는 문화 코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문화는 상당히 큰 범위를 갖고 있고 코드는 그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빨간색은 좋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빨간색은 죽음이다. 중국 사람들에게 죽은 거는 이름에다가 네모난 틀을 만들어서 그려 놓는다. 그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특징이 바로 문화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반기,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문화와 문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교재는 클로드 라파유의 컬처 코드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권하고 싶은 책인데요. 아주 다양한 사례 그리고 쉬운 설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읽는 동안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 문화와 문화 코드가 실질적인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클로드 라파유의 문화 코드를 한번 좀 읽어봐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사회 진출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문화와 문화 코드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문화 코드를 접근합니다. 그때는 이제 문화와 문화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화 코드는 무엇이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문화 코드에 대한 이해와 중국 문화 코드를 파악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증진하고요. 단순하게 중국 문화가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특징과 코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서 본 강좌의 내용과 어떤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대면 강의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정해진 시간에 강의실에 와서 수업 듣고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영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하우였습니다. 조그만 머리와 뇌 속에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입니다. 어디에 정보가 있고 어디에 가면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 소통,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일종의 문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 경로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은 전가림@naver.com으로 보내는데 보내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제목란에 과목명, 캠퍼스명, 그리고 소속학과 이름을 반드시 제가 한 학기에 받는 이메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게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그걸 정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메일을 보낼 때 제목란에 꼭 이러한 방식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거기 예제가 나와 있죠, 화면에. 자, 메일의 내용 중에 개인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학생들이 다 같이 알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공지를 하겠지만 그것이 가끔 시스템상의 문제라든지 등록이 안 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202002 2020년 2학기 다시 중국 문화코드 천안 캠퍼스 수강생은 가로치고 천안 아산 캠퍼스 수강생은 가로치고 아산을 검색을 하면은 거기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그 채팅방에 제가 강의 올려놨다 아니면 과제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모든 강의 노트, 공지사항, 시험 문제, 예상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합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카페에서 중국 연구실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강의 노트는 여기다가 개설할 것인데 그럼 왜 블랙보드는 사용하지 않느냐? 블랙보드의 용량 그리고 온라인 상의 안정성 그리고 뭐 각종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이 일단 안정적이 못하고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많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리하는데 간혹은 시험 기간에 간혹은 공지사항이 필요할 때 진행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대 포털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반복적으로 이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고 다운받고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모든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이버 카페 앱을 지금 휴대폰에다가 설치할 것을 권하고 네이버 카페 앱에 중국 연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은 제가 강의 공지, 동영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때 바로바로 즉각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강의 동영상을 어떻게 하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강생이 40명 이상 되면은 한 화면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선에 안정적이지도 못합니다. 한 학생이 마이크를 켜게 되면은 소리가 울리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수업을 40분 이상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가림 ITV, 가림이 TV를
검색한 후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해당 과목의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네이버 카페 혹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와서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강의를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이메일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다. 네이버 카페와 오픈 채팅방과 학교의 문자를 통해서 강의가 올라왔다는 걸 파악을 하는 것이고, 강의는 유튜브에서 본다.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은 한 30분 이내로 제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다지 뭐 이렇게 불편하게 보지 않도록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중국 연구실을 칩니다. 그러면은 중국 연구실이 하단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연구실의 카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중국 연구실이라는 데가 있고요. 중국 연구실의 카페에 좌측을 보게 되면 전가림 강의 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사항이 이제 게시가 될 겁니다. 우선 제가 게시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수 답안입니다. 중간고사과 기말고사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답안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이 수업은 시험을 본 때 단답식으로 보지 않고 논술식으로 씁니다. 논술식이라는 것은 마치 상대방이 이것을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하듯이 자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안이 굉장히 잘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3주 전에 미리 공지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공지를 하는데 다만 3배수로 공지를 합니다. 제가 한 문제를 내면 3문제의 기출문제, 두 문제를 내면은 6개의 기출문제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라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시험 준비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임하면 되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시험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3주라는 시간을 미리 주는 것이고요. 중간고사는 일주일 정도 후에 볼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시험 기간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고사는 일주일 전에 보고 끝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업 때문에 전공이나 다른 수업에 영향을 받는 것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과제를 제출할 땐 반드시 표지를 붙여야 되는데 이 표지 양식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를 다운받아서 그 뒤에다가 내용을 붙이고요. 표지에 보게 되면은 제목란에 제가 정해준 제목을 입력을 하고 자기 학번, 이름, 학과를 입력을 해가지고선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과제물이라든지 무엇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때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방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계획서는 이미 업로드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번 학기에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네이버 카페, 중국 연구실, 그리고 전가림 강의 노트에서 모든 것을 파악한다.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카페 앱을 다운받아서 중국 연구실을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적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출석이 20%,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30%, 그리고 보고서가 과제가 20%인데 출석은 여기 2점으로 되어 있는데 1점입니다. 한 번 빠질 때마다 1점씩 차감을 하는데 지금 온라인 상태에서 출석을 어떻게 하느냐? 강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그 밑에 댓글에다가 캠퍼스 이름, 천캠, 아캠 이렇게 남기고 학번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거기 이미 올려놓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출석은 수업 있는 그 주에만 해당이 됩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하면은 그것은 결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댓글을 다는 순간에 위에 시간과 날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뭐 파악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수업이 있으면은 바로 동영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구독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을 해놓으면은 강의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유튜브가 저작권 때문에 어떤 음성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해서 무슨 과금이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독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비공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공개된 상황에서 강의 동영상을 못 보게 되면은 그 불이익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독을 눌러줄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출석은 한 번에 1점씩이라 그러면은 15번, 16번 수업하면 4점이 남는데 이 점수는 어떡하냐?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2월이 됩니다. 중간고사 참여하는 사람은 출석 점수 3점을 받는 것이고요. 기말고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는 30%씩 반영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퀴즈를 낼 것입니다. 그 퀴즈가 만약에 5점 배점이다 그러면은 중간고사는 25점이 되겠죠. 기말고사에 퀴즈가 한번 들어간다. 기말고사 기간,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전까지 퀴즈가 들어갔는데 배점이 5점이다 그러면은 기말고사는 자연스럽게 25%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원이라든지 뭐 보강, 휴강 이런 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 뭐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 제출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매월 며칠에 제출하라 그러면 매월 며칠에만 받습니다. 앞으로도 받지 않고 뒤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양식 중에 표지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것은 감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 양식을 맞추지 않을 땐 감점이고 제출 날짜는 해당 날짜에만 받는다. 그리고 뭐 다른 사항은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과제와 출석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참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 B, C 점수를 받는다. D와 F는 과제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출석이 안 좋은 학생들이 받는 건데, 이 수업은 기본적인 양식만 갖추면 A, B, C를 받기 때문에 D와 F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나왔습니다. 뭐 요번 학기만큼은 제발 D와 F를 받는 학생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이라는 것은 A 구간 안에 들어오면 A 플러스, B 구간 안에 들어오면 B 플러스를 주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욱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간 안에 들어왔는데도 플러스를 못 받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 밑에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올려준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어디서든지 반복적으로 강의를 보고 시험 준비와 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줌은 한 번 수업 끝나면은 다시 들을 수가 없고 다시 반복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서 오류가 나는 경우 수업이 지체되거나 장애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줌은 사용하지 않는다. 유튜브로서 모든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강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곧 출석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받다 그러면은 그 동영상 밑에 댓글에 캠퍼스 명하고 학번을 남겨두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면서 강의를 받다라는 증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다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편의에 의해서 공지사항이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진행이 되고 모든 공지사항은 네이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앱과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을 꼭 설치를 해 놓으면은
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강의 계획서는 이미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중국 연구실 전가림 강의 노트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표지 양식과 우수 답안 사례 올려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연구실은 네이버 카페 앱에 꼭 등록을 해 주시길 바라고, 강의 동영상은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독을 꼭 하는 것을 권합니다. 누차 반복되는 거지만 구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저작권 침해 요소로 인해 가지고서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있도록 하고요. 다음 연결되는 수업에서는 중국의 개황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진행한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것으로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